차량에 들어가시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경고 방식, 경고 음량, 핸들 진동 경고,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 주행 안전, 주차 안전 이런 것들 안전 사양에 대한 것들은 다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행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연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는 가깝게 멀게 단계적으로 1, 2, 3, 4, 5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속 강도도 약하게 강하게, 반응 속도도 뭐 느리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20km로 크루즈 컨트롤을 했는데 뭐 카메라 속도가 100km다라고 하면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고속도로 주행 보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속도 제한 경고는 뭐 속도 제한 경고 정도만 이렇게 표시로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경우에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전방 주시 경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주행 안전에서는 전방 교차 안전, 뭐 전방 측방 안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로 안전은 제가 아까 핸들에서도 껐고요. 지금 보시면 전방 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방 충돌 시에 뭐 경고와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긴급 제동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전방 교차 안전 같은 경우에 전방 충돌 위험 시 경고와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뭐가 다를까요? 전방 측방 안전. 이거 측방 안전 괜찮아요. 내가 이제 차선을 변경하고 가려고 할 때 뒤에 차가 오는 거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핸들을 돌려주면서 이제 회피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뭐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렇게 깜빡이 킨 쪽에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후측방 안전. 이제 후측방의 사각지대에서 차량이 오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이제 출차 시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차 안전도 마찬가지로 하차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차를 하려고 할 때 좌측이나 우측에서 차가 오겠죠. 차량과 충돌 위험 시에 경고와 이제 도어 문을 잠궈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혹시라도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차가 오게 되면은 이제 문을 잠궈주면서 제어를 같이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주차 안전, 아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후방 안전, 후방 교차 안전. 이제 주차하고 빠져나올 때 후진하실 때 이제 좌측이나 우측에서 오는 차량들을 확인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 이런 안전 기능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냥 다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마이 드라이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워트레인 컴포트, 스티어링 컴포트, 서스펜션 컴포트 지금 따로 설정을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뭐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컴포트 모드, 핸들은 약간 딱딱한 게 좋다, 핸들이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러운 승차감이었으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내부에서 이제 엔진음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요. 엔진음 같은 경우에도 뭐 따로 배기구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운전의 감성을 좀 살리고 싶다, 좀 레이서 모드로 좀 달려보고 싶다 하실 때는 강하게, 보통 약하게, 아니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꺼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아예 꺼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키셔도 됩니다. 영상 조정, 화면 높이 위아래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표시 회전,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꺾인 이제 표시 회전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인 이제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지금 최대로 해놓으셨네요. 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화면 밝기, 요거는 주간 야간 자동으로 보통 설정을 해두시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해두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클러스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신 건데 뭐 테마를 바꾸실 때마다 A, B, C, D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냥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이패스 음량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사용 금액, 이번 달 사용 금액, 뭐 이런 것들 결제 금액 안내까지 같이 도와드립니다. 빌트인 캠. 자, 빌트인 캠 메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사시는 모든 현대차는 넣으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면 빌트인 캠 메뉴가, 빌트인 캠 옵션을 넣게 되시면 보조 배터리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내 핸드폰의 마이 제네시스 앱으로도 이제 차량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알려주고 바로 영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상시, 주행 중 이벤트 모든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화 시간은 이렇게 따로 설정, 최대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녹화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차량의 배터리 상태나 차량 상태에 따라서 녹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 녹화 시간도 마찬가지로 발생 시점 이전에 10초, 그리고 발생 시점 이후에 10초 또는 20초까지도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별도의 수동 녹화 버튼을 누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차체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충격이 발생하기 전 10초의 영상까지도 다 녹화를 하니까는요, 이거는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설정, 앞뒤, 위아래 각도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감지 민감도는 그냥 충격 감지 중간 정도로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앱 연결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 중 이벤트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중에 이벤트가 충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차량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상 바로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고 알림으로도 바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다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트인 캠 와이파이 활성화 이거 잘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빌트인 캠에 있는 그 영상들을 내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때 차량 안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고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내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잘 사용은 안 하세요. 그냥 화면에서도 그냥 영상 재생하셔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으시면 되니까 이거는 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 외부 공기 차단, 워셔액을 틀거나 터널을 가거나 기타 차단 구간 같은 데에서 외기 순환을 내기 순환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다 켜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동 환기 기능, 습기 발생 저감, 긴 시간 내부 공기 순환 모드를 유지한 경우 차량 내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 외부 공기 유인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오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압력이 습기 발생도 마찬가지고요. 실내 향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카트리지를 조금 껴서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도나 향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향기도 이제 카트리지가 인식이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향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공조 편의,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 애프터 블로우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에어컨이 젖거든요. 그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말리고 내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에어컨에서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시동을 끄고 내려도 에어컨 송풍구에서 송풍바람이 나오면서 에어컨 필터를 말려주고 내부 에어컨 필터 안쪽 이제 흡입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부까지도 좀 안전하게 말려주는 그런 기능이어서 뭐 냄새도 안 나지만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후석 공조 잠금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공조 버튼을 막 누르면서 이제 바꾸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후석 공조 버튼 아이들이 많이 어릴 경우에는 잠가 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열선 통풍 편의, 공조 연동 자동 제어입니다. 내가 히터를 틀면 시트 열선이랑 핸들 열선 같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통풍 시트가 같이 나오는 그런 기능인데요. 요거 해두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시트 열선 비율 조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등받이나 쿠션 이런데 내가 원하는 이제 시트 열선 비율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열선 연동 자동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암레스트, 운전석 암레스트, 동승석 암레스트 또는 뒷좌석에 얘는 6인승이다 보니까 뒷좌석 암레스트 열선까지도 킬 거냐 안 킬 거냐를 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많네요. 확실히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입니다. 시트 스위치 알림, 이거는 그냥 내가 시트를 작동을 할 때마다 화면에서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요 우리 대표님께서 꺼놓으셨네요. 에르고모션 시트는 에르고모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냥 안마 시트 기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 같은 경우가 나의 신체 사이즈를 입력을 한 후에 내 키와 내 몸무게에 맞춰서 이 시트에 운전자의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운전자가 앉아있는 시트의 상태를 고려해서 자세를 분석하고 추천 자세에 맞춰서 시트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스마트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또는 고속 주행 시에 좌우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쭉 조여지면서 이제 몸이 흔들리지 않게끔 꽉 조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웰컴 미러 라이트가 있습니다. 도어 잠금을 해제하면 웰컴 기능, 그냥 차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불빛으로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운전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사이드 미러 아랫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불이 켜지면서 웰컴 해줍니다. 라이팅 패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차량의 어떤 주인님 오셨어요 하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는 다이나믹 모드가 사실 굉장히 좀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나믹 모드, 주간 조명 설정, 주간 점등, 외부 조명 및 실내 버튼 조명. 이게 뭐냐면 주간에 외부 조명과 실내 버튼 조명이 이렇게 켜지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주간에 이제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켜놓고 다니면 사실 안전하게 좀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차량이 내 차량이 지금 여기 있다,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간 점등을 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헤드라이트 오토 기능을 그 대리운전 기사나 다른 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 터널 같은 데서 야간에 이제 스트레스 차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능들은 꼭 켜놓고 다니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테일게이트 메뉴에서는요, 지금 자동잠금 주행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R&D단으로 이동을 할 때 내가 기어 변속을 하자마자 바로 차량의 문이 잠기는 게 좋고요. 자동잠금 해제도 마찬가지로 P단으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왜냐면 내가 운행을 하고 가시다가 잠깐 정차해서 뒷좌석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아니면 아이의 시트벨트를 다시 매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운전석 문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뒤로 가셔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P단으로 이동할 때로 설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키 2회 눌러 잠금 해제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는 빠르게, 대한민국의 정서상 빠른 게 좋은 것 같죠. 열림 높이는 아까 사용자 높이 설정으로 해놨는데요, 완전 열림으로 그냥 다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 지금 꺼놓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키를 가지고 뒤에 한 2초 정도 서 계시면은 이제 비품이 들리면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인데요. 간혹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담배를 태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뒤에서 담배 태우시다 보면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보통은 꺼두시기도 합니다. 원격 창문 제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바깥에서 문
열린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전체 차량의 창문이 열리면서 이제 내부 공기 순환을 좀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닫는 버튼,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창문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에도 디지털 키를 심어 놓을 수가 있고요. NFC 카드 키,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카드를, 차량 안에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고 NFC 카드 키를 누르신 후에, 지금은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카드 키가 등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키도 마이 제네시스를 연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연동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센터 하단에는 여러가지 차량 제어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에 내비게이션 화면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레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갈 수 있는 백, 그리고 홈 버튼, 메뉴 버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문 인식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귀하 레버 이렇게 자 끝까지 돌려주시면 후진, 가볍게 돌려주시면 중립, 또 끝까지 오른쪽으로 다 돌려주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되고요. 주차 시에는 가운데 파킹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주차가 됩니다. 오토홀드 버튼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파킹에서 중립 모드로 바꾸는 모드인데요. 이중 주차를 하실 경우에 차량의 시동을 파킹 모드에서 차량의 시동을 끈 후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 이중 주차를 할 수 있는 중립 모드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옆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원장 컵홀더 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뒷좌석에서만 가능합니다. 앞좌석에는 넣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VIP들을 위한 6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앞좌석에는 뭐 내원장 컵홀더가 필요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터레인 모드 또는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터레인 모드에서 사륜구동 레버를 한쪽으로 돌리시면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왼쪽으로 돌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오토 모드로 했을 때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사륜구동 기능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오토 모드로 다니셔도 될 것 같고요. 특수하게 뭐 눈이 쌓여있다거나 진흙이거나 모래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한번 에코 모드, 연비 모드, 컴포트, 승차감 모드, 스포츠 내가 한번 달려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스포츠 모드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라고 해서 마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서스펜션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나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운행을 하고 계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 버튼이 지금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나오게 되고요. 앞에서 탑뷰, 그리고 전방, 탑뷰 전방, 탑뷰 좌, 탑뷰의 전방, 탑뷰의 앞 전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좌우, 뭐 앞뒤, 옆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 자, 내 차 주변에 뭐가 있는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차선이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인데요. 이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 차량의 출차 방향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측 한번 눌러볼게요. 우측을 누르고 핸들에서 손을 떼시고 주차뷰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카메라 버튼을 쭉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핸들이 변합니다. 제가 지금 벨트를 매고 있지 않아서 벨트를 한번 매보겠습니다. 벨트를 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카메라로 옆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출차를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신기하네요. 출차가 완료돼서 이제 출발하라고 뜨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실 굉장히 괜찮은 기능 같은데 운전을 잘 못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이제 노약자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식률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제 차에 없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제가 기능을 좀 뭐라 해야 될까 과감하게 해볼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상단 오버헤드 콘솔입니다.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가볍게 카드를 넣고 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못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하이패스는 이제 전면부에 있고요. 이거는 내부 등 전체를 끼는 등이고요. 운전석만 하실 때는 이렇게 가볍게 만져주시면 켜지시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만져주시면 켜집니다. 이건 빌트인 캠 수동 녹화 버튼인데요. 앞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누른 시점부터 찍는 게 아니라요. 누르기 전 10초, 그리고 영상이 다 녹화되고 난 20초까지도 영상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누르시면 문을 열었을 때 문 여는 방향으로 불을 켜주는, 내부등을 켜주는 그런 버튼이고요. SOS 버튼, 정말 누르면 안 되겠지만 한 번 누르면 옵션 값은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난 사고를 당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SO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차량 내부 스피커를 통해서 저희 현대자동차 마이제네시스 여직원이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레카차나 구급차, 그리고 또는 경찰차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 SOS 버튼 뭐 누를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요거는 선루프 열고 닫고 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가림막,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가볍게 누르시면 가림막만 없어지는 거고요. 끝까지 따닥 누르시게 되면 썬루프가 완전히 개폐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따닥 하게 되면 가림막, 썬루프의 가림막, 썬루프까지도 모두 다 닫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썬루프 버튼을 위쪽으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틸팅만 되는 기능인데요. 요새 썬루프를 선택하시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긴 하지만 뭐 있으면 써야 되니까요. 틸팅 기능을 하시게 되면 비가 오거나 하실 때 가볍게 위에 뒤쪽 창문만 가볍게 열어주는 기능이어서 이 틸팅 기능으로도 여기 다니시면 될 것 같고, 가림막 다시 한번 닫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비게이션, 하이패스가 상태가 어떤지, 후불카드인지 선불카드인지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하이패스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버튼인데 크게 누를 일 없습니다. 누르실 때마다 음량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시게 되면 하이패스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꺼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켜지게 되고요. 자, 음량 조절도 같이 가능한 그런 버튼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룸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거울의 형태이지만 이 레바를 앞으로 이렇게 한 번만 당기게 되면은 뒤 카메라를 통해서 뒷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잘 사용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트렁크에 캠핑용품이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 또는 아이나 키 큰 분이 앉으셨을 때 뒷창 뒤로 보이는 뭐 화면이 보이질 않아요. 창을 가리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카메라 모드를 사용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카메라의 내부 밝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각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캠핑 다니시거나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한 그런 기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뒷좌석으로 와봤습니다. 6인승 차량이라서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뭐 냉온장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도 있지만 사실 리모컨 사용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터치 방식으로도 다 되고,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TV 다 보실 수가 있고, 화질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전 모델은 좀 그런데 요거가 아마 LG 거로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태블릿의 화질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지금 넷플릭스 연동해 두셨는데 화질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애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조금 화면이 조금 가깝다, 뭐 가까운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보기는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좋네요. 이거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가까워서 실을 수도 있지만 작은 아이들은 사실 이게 손이 안 닿으면 이것도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손이 닿으면서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잘 돼 있고요. 태블릿처럼 좀 터치도 잘 먹는 것 같고,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아이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틴팅을 좋은 걸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선쉐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이거는 단순해요. 그냥 창문 올렸다 내렸다는 버튼 있잖아요. 창문을 올리신 후에 그리고 한 번 더 당기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있으면 편한데 애들이 장난치면 금방 잘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냉온 컵홀더 설정할 건데요. 컵홀더 있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온, 차가운 음료나 따뜻한 음료를 넣고 이렇게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뒷좌석 VIP들을 위한 그런 기능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런 기능은 앞좌석에도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자도 시원한 음료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UV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UV 기능을 뒷좌석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버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뒷좌석에도 지금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쪽으로 깊게 잔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 뒤에 앉으신 분은 편하실 것 같아요. 목받침도 그렇고, 지금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시트는 지금 뒤로는 완전히 다 간 상태고요. 제 키가 사실 좀 작아요. 한 170,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앞에 운전자가 조금 좀 키 크신 분이 앉았다, 180 정도분이 앉으신 기준에서 주먹이 하나, 2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로 젖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될까, 대퇴부라 그래야 되나, 이쪽도 같이 올라오면서 좀 편안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약간 눕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들 모니터 보기도 사실 굉장히 편하고 좋네요.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부러운데? 여기 보시면 이런 버튼, 뒷좌석의 버튼율 마감들도 다 새까매요. 헤드라이닝도 마찬가지로 세무로 되어 있는데, 세무 아니 알칸타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고, 자, 여기 화장 거울도 있습니다. 화장 거울, 네, 이렇게 여성분들은 뒷좌석에서 이제 화장도 하시면서 내 얼굴이 예쁜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좌우 우에 화장 거울이 다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6인승 풀옵션 블랙이라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안락하고 편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네요. 확실히 좀 있고, 자, 뒷좌석에서도 지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오토 모드, 오프 모드, 통양 조절도 이렇게 뒷좌석에도 할 수 있다 보니까 3존 독립 제어라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덮거나 출 수가 있는데, 앞좌석에서만 조절을 하게 되면 사실 나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네,
한번 꺼보겠습니다. 오토 통풍 시트. 확실히 현대기아차의 통풍 시트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거는 정말 현대차에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수석 옆에도 시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VIP가 앞좌석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싶을 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사실 이런 버튼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암레스트 쪽에 있으면 좀 좋을 뻔 했는데, 저기에도 있고 암레스트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6인승 차량이면 사실 버튼류들도 조금 넣어주고, 오디오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고급스럽게 버튼류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좀 좋겠다 싶은데, 리모컨이 따로 있어서 그런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앞에 시트를 뒤에서 조절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뒷좌석에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6인승이다 보니까 마지막 시트까지도 이게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뒤에 서드, 레프트, 라이트 제가 한 번에 같이 눌러봤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뒷좌석의 시트가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버튼을 왼쪽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왼쪽 누르면 왼쪽만 이렇게 접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렇게 접히게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쪽만 접으실 수도 있으니까 보통 6인 6명이 다 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명이 주로 타게 되는데, 5명이 타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5명이 타고 한쪽만 접어서 캐리어를 하나 더 실 수 있는 그런 기능 있고요.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뒷좌석에도 좌우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컵홀더가 각 좌석마다 있는 게 좀 너무 편할 것 같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도 별도의 수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정도는 가볍게 넣으실 수 있고요.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조 시스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오프, 그리고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엔열, 2열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도 다 접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2열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6인승이다 보니까 완전한 풀플랫이 되는 느낌은 아닌데, 사실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보통 이 정도 차량을 가지고 이제 차박 캠핑을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GV80 차량 블랙 에디션 완전 풀옵션 모델을 제가 기능 설명을 지금 하나하나씩 다 꼼꼼히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차량용 풀커버 트렁크 매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산 원단을 사용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순정 시트 색상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3D 스캔으로 제작되어서 트렁크 구조에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바닥, 그리고 좌우 벽면, 3열 유리 하단까지 완벽하게 커버하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내 차의 어떤 정품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 장비나 유모차, 골프백을 실어도 트렁크가 더러워질 일이 없고요. 혹시 흙이나 음료가 쏟아져도 간단히 닦아낼 수 있고 탈부착이 가능해서 세척도 편리하니까요.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제품의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클릭해보세요. 오늘 GV80 블랙 에디션 기능 설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장난 아닌데?